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는 건물 상담인데요. 네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강남에 네. 수익률 한 4% 정도 되는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지금 현금을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말 많은 이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는 것보다 뭔가 또 자산을 늘리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의 건물을 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약 4% 정도로 좀 책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할 만한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물을 좀 많이 보셨어요? 예, 또 동네 부동산가 찾아봤는데, 네. 예, 참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네.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지금 작년부터 17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빌딩 수가 강남이 약 1,300개가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남이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그리고 마포구, 송파구 순서대로 이제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그 선호도가 강남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강남이 보통 서울에 건물을 매수할 때는 건물 자체는 감가생각도 되지만 대부분 대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땅을 산다라는 개념도 굉장히 큽니다. 서울에 이제 빌딩을 사실 때는. 네.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의 4% 정도 되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들이 논현동하고요. 그다음에 역삼역, 그리고 삼성동이 한 110개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논현, 역삼 이 정도 이런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50억을 갖고 계시면 대출은 얼마까지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대출은 뭐 한 2, 30억 정도? 2, 30억 정도? 그러면 80억 정도 매물인데요. 그죠? 예, 80억이면 대부분 뭐 보증금이 많아봤자 한 4억 미만. 예, 4억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대출하고 그다음에 보증금하고 합해서 내 돈이 이제 5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수익률 4%까지 보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 대로변은 구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80억 정도면 이면도로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상업지역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재건축을 하겠어라고 하면 이면의 상업지도 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면 도로에 있는 건물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 건물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역삼역이나 선릉역 같은 경우에 먹자골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공실의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지역을 뭐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라고 말하면 또 그 지역 분들한테 또 영향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상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공원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권이 아무래도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권 단절 요인을 한번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물을 할 때 보통 한 건물을 통째로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전체를 통으로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인이 나갔을 때는 위험 부담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각 층별로 나뉘어서 임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 금액이시면 지금 뭐 이제 대로변의 이면도로라도 상업용지는 거의 평당 1억 정도는 하는데요. 지금 8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는 먹자 라인에서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다시 상담을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대로변에서 한블럭 안쪽 이면도로에 우선 두 군데 정도를 예를 좀 들어주셨어요. 대치동의 이 학원가 건물, 그리고 역삼이나 선릉의 먹자골목에 있는 건물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우선 한번 현장에서 이 발품도 팔아보시고 추후에 저희 세미나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투자하시기 전에 내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간다면 보는 눈, 보는 시야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 전화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문가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47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광진구 자양 4동의 한강 현대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입니다. 이곳의 전망과 또 매도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네요.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사를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 4동 한강 현대아파트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된 아파트인데 어찌됐든 한강 뷰가 보이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위치로 보면은 뚝섬 유원지, 7호선 뚝섬 유원지역이 가깝게 초역세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이쪽에 이튼타워를 제외하고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최근에 막 인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럴 움직임이 있다면 사실은 가격 상승은 더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뚝섬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내가 그냥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으세요.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지만 내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매물은 내놓으시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누군가 가져가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지역의 매물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매물이 마음에 들으시면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인기 지역이고 앞으로도 비전이 높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거는 더 좋은 지역으로 갈 때 가신다고 하면 이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거를 신중하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내 매물이 너무 안 빠지면 매물 먼저 빼고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인기 지역으로 옮기신다면 매물은 천천히 내놓으셔도 충분히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사갈 집을 먼저 사야 하는지 그 순서가 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민 주신 이 한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지역에 인기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사갈 집을 매수를 하시고 난 후에 매도하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있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35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송파 문정동의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을 매수 고민 중입니다.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매수를 고민하시는데 임대 수익보다는 향후 이 집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오피스텔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소액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으면, 지금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문정 법조타운이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이쪽이 오피스텔의 천국입니다. 오피스텔의 천국. 네, 지금 오피스텔이 곳곳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입주하는 것,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파크 하비오,
지금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10,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뭐 한 약 5천 정도는 올라간 건데요. 시세 차익을 많이 본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만약에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됐다면 그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실제로 오피스텔이 그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가능한데요. 오피스텔은 이제 그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시세 차익을 원한다. 아니면 임대로 해서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월세를 받겠다면 오피스텔 매수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하면은 토지 투자나 아니면 아파트 투자가 훨씬 시세 차익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노후라든가 내가 지금 생활비가 꼭 필요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월 임대료가 나오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근로소득이 나오고 그래서 뭐 은행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투자할 때 시세 차익형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 10,000세대가 넘는 지역에서 물론 지금 하나 오벨리스크가 위치가 역세권하고 가깝고 지금 하나 오벨리스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만약 하신다면 문정역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새 거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시세 차익형보다는 월 임대료 받는 임대 수입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가지신 금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만약에 젊으신 분이라면 시세 차익형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내가 적은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선택하시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수입이 아닌 이 지가 상승을 원하신다면 다른 부동산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언제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이용하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88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원 힐스테이트 32평형 중층 아파트를 좀 매도한 후에 독립문의 3호 아파트 31평형 저층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다면 혹시 그 외에 그 인근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만한 아파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거든요. 인근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이사하는 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가격대를 지금 보니까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지금 옮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제동이 그 이제 3호선이고 그래서 이제 업무직으로 다니기는 굉장히 좋으신데 쭉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 금액대라면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실거주하는 데는 편리해요. 업무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집이라는 것이 워낙 큰 금액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가격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립문이나 홍제동 쪽이 지금 뭐 재건축된 아파트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뭐 또 개인 상담 신청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1, 2개월 차이로 혹은 1, 2년 차이로 엄청난 수익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조금 더 세상을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근방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비슷비슷한 가격, 같은 지역대를 이동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져서 더 멀리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우선 이동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38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일산 마두역 근처 호수 1단지 22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김포 사후 아이파크 24평형으로 매수할까 하는데요. 옮기는 게 잘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산에서 김포로 괜찮을까요?
지금 일산하고 김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김포가 굉장히 많은 매물들을 지금 입주하는 매물도 있고 분양하는 것들도 있는데 워낙 근접하다 보니까 영향이 많고요. 일산이 지금 이제 파리 규제 대책 나온 이후로는 거의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전을 하시면 이제 새 아파트로 가서 거주하시는 그런 장점은 있으실 것 같은데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뭐 이주를 하시더라도 한 3, 4년 후까지 쭉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산에서 이제 일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좀 작아서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금액을 제가 정확히 얼마 갖고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일산에서 김포로 가는 것보다는 그 금액으로 조금만 보탠다든가 아니면 여력이 된다면 강서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